계단 아래 기괴하게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허리가 돌아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공포에 젖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살려! 이 여자가 사람 죽여요! 허리를 움켜쥐며 신음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으아! 이거 나! 살려줘요! 동네 사람들,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해요! 비명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오셨죠. 아주머니, 이 여자가 날 계단에서 밀었어요. 죽어버리라고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옆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112에 신고할게요. 구급차도 부를게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민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지만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만 복도에 메아리 쳤죠. 저는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방금 전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필름이 끊어진 것처럼요. 이 손으로 제가 시어머니를 밀었다고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요? 시어머니는 공포에 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결혼 3년 차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 5년 만에 결혼했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죠. 적어도 결혼 첫 해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을 찾은 날 우편함에 우편물이 많기에 제가 챙겨서 올라갔었죠. 그런데 하필 그 우편물에 대출 독촉장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 사건으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났고 1년은 고개를 숙이고 사셔야 했죠. 네, 맞아요. 분명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죄송한 마음에 부단히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려 노력했어요. 토요일 아침 7시 시어머니의 전화는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첫째야,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죽을 것 같아. 네? 어머니, 지금 119 부를게요. 아니야, 네가 와서 병원 데려가. 아들은 오지 말고 너 혼자만 와. 왜 꼭 저 혼자만 가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일단 달려갔어요. 1시간 거리를 부랴부랴 운전해서 도착했더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과자까지 드시면서요.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사드렸던 비싼 수입 과자였죠. 응? 벌써 왔니? 아이고, 이상하네. 갑자기 다 나왔어. 저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속았다는 걸요. 왔으니까 청소나 하고 가. 화장실이랑 베란다 좀 닦아. 아, 냉장고 정리도 해줘. 다음 주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침 6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첫째야, 허리가 꼬리뼈부터 목까지 다 아파. 마비가 오는 것 같아. 막상 가보니 마당에서 김장 준비 중이셨죠. 30포기 배추를 혼자 나르고 계셨어요. 네가 와서 그런가 갑자기 힘이 나네. 배추 좀 절여놔. 어머니, 허리는요? 아까는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우리 미영이 보니까 갑자기 나은 것 같네. 세 번째 주는 눈이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희미하게만 보인다며 당장 안과를 가야 한다고 하셨죠. 첫째야, 사물이 2개로 보여. 녹내장인가 봐. 도착하니 십자수를 놓고 계셨어요. 바늘귀의 실을 정확히 꿰면서요. 그것도 검은 실을 까만 바늘에 한 번에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토요일이 압권이었습니다. 첫째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뇌출혈인가 봐. 빨리 와. 이번엔 정말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또 달려갔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내가며 정말 죽을 듯이 달렸습니다. 도착하니 거실이 전쟁터였어요. 동서 아이들 3명이 소파를 트램펄린인 줄 알고 뛰고 있었어요. TV는 뽀로로가 최대 볼륨으로 틀어져 있었죠. 어머, 미영이 왔니? 잘 됐다. 애들 좀 봐줘. 둘째가 급한 일로 맡기고 나갔거든. 어머니, 머리는요? 뇌출혈이라고. 아, 그게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팠던 거야. 첫째가 봐주면 조용해지겠지. 7살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큰엄마, 할머니가 아파서 온 거예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할머니 방금 전까지 우리랑 숨바꼭질했는데요. 할머니가 술래였어요. 5살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저 잡으려고 엄청 빨리 뛰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또 어지럽네. 첫째야, 애들 좀 잘 봐줘. 저녁까지 먹이고.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저는 간병인도 아니고 베이비시터도 아니라고요. 매주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다고요. 조카들을 보며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요.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캠핑놀이 할 거야. 와, 진짜요? 텐트도 쳐요? 나도 텐트 들어갈래. 그럼 거실에 텐트 치자. 할머니가 허락하셨어. 아이들이 신나서 소파 쿠션을 다 빼서 텐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미영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애들이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요. 이렇게라도 놀아줘야 조용해질 것 같아요. 다음은 요리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쿠키 만들기 해볼까?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 나도 할래요. 밀가루 뿌려도 돼요? 그럼 마음껏 뿌려봐. 할머니가 요리 체험 시켜주래. 부엌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밀가루가 공중에 흩날렸어요. 시어머니가 아끼는 원목 식탁이 밀가루 범벅이 되었죠. 아니, 미영아, 부엌이 왜 이렇게? 아이고, 내가 세상에. 어머니, 애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셋이나 되니까 정말 힘드네요. 그 다음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손바닥 도장 찍어볼까? 3살 된 막내 민지가 물감을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빨간 물감, 파란 물감이 거실 곳곳에 찍혔습니다. 나비야, 나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새로 산 소파 커버에 무지개가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이거 어쩔 거야? 아이고, 아까운 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동서는 어떻게 이 애들을 매일 보는지. 저녁 10시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화장까지 완벽하게 고쳐서 왔더라고요. 형님, 애들 잘 놀았어요? 정말 잘 놀았어. 할머니랑 엄청 재밌게 놀았지? 응, 큰엄마가 밀가루 놀이랑 물감 놀이 시켜줬어요. 동서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게... 첫째야, 집 좀 치우고 가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도망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는 또 아프다며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첫째야, 온몸이 쑤셔. 병원 가야겠어. 어머니,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그냥 여기저기 다 아파. 그럼 큰일이네요. 제가 지금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뭐? 구급차는 왜? 어머니가 온몸이 아프시다니까 응급 상황 같아서요. 제가 운전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전문가분들이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분 후 사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기본료만 15만 원이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구급차 타고 병원 갔다가 각종 검사 받고 50만 원 쓰고 돌아오셨어요. 그 뒤로는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집에 가지 않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 공격에 나서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첫째야, 나야, 문 열어. 남편은 회사 모임으로 골프장에 가고 없었죠. 저 혼자 있을 때를 노리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었어요. 이게 뭐야? 며칠 된 반찬들이네.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사는 거야? 멀쩡한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만든 것까지 다 버리시더라고요. 김치도 맛이 갔네. 이런 걸 먹으니까 우리 아들이 살이 빠지지. 남편은 오히려 최근에 3kg 쪘는데 말이죠. 다음은 제 옷장이었습니다. 첫째야, 이런 촌스러운 옷 입고 다니면 어떡해. 네 남편이 바람나면 책임질 거야? 어머니, 이거 오래 산 신상이에요. 비싸기만 하고 예쁘지도 않네. 내가 시장에서 더 예쁜 거 사다 줄게. 그러고는 제가 아끼는 원피스를 막 구겨서 옷장 구석에 처박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첫째야, 나 배고파. 된장찌개 좀 끓여줘. 아들 먹을 것도 같이 만들고 고기도 좀 구워. 아니다, 갈치로 구워. 네, 어머니. 그리고 나물도 무쳐.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전도 부쳐. 동그랑땡이랑 호박전. 제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요리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TV를 보셨어요.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요. 첫째야, 차도 좀 타와. 따뜻하게. 네, 지금 전 부치고 있어서요. 조금만. 지금 당장 타와. 목마르다고. 한시도 쉴 틈을 안 주셨습니다. 마치 제 집이 시어머니 별장인 것처럼 행동하셨죠. 저녁 8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왜?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미영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반찬을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 엄마, 이거 나 먹을 거 아니야? 아들은 미영이가 또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셨어요. 다음날 아침 화장대를 열어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수입 화장품들이 싹 사라졌어요. 디올 립스틱, 샤넬 향수, 에스티로더 크림까지. 그리고 서랍장 안에 넣어둔 비상금 100만 원도 없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 화장품 보셨어요? 그거? 내가 좀 가져왔어. 왜? 난 쓰면 안 되니? 그리고 서랍장에 있던 현금도. 용돈 고맙다. 첫째야, 잘 쓸게. 뚝.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니고 도둑이었다는 걸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새언니, 저 수진이에요.
요즘 엄마가 주말마다 새언니 집에 찾아가죠? 네. 그런데요? 새언니, 제가 묘책이 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신우이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가 새언니 집에 간다고 하면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럼 새언니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새언니 집에 홈 CCTV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죠? 천재였습니다. 25살 신우이가 이런 작전을 짜다니요. 다음 토요일 아침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새언니, 엄마가 지금 새언니 집 간다고 나가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새언니, 어서 와요. 치킨 시켰어요. 아침부터 치킨이에요? 브런치예요, 브런치. 새언니, CCTV 앱 켜보세요. 제 핸드폰으로 우리 집 홈 CCTV 앱을 켰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첫째야, 지금 어디야? 집에 없네? 아, 어머니, 잠깐 밖에 나왔어요. 저희 집이세요? 저 오늘 늦는데. 그래? 알겠다. 서둘러 들어와. 기다리마. 전화를 끊고 CCTV를 보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엄마 왜 저래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이미 비싼 건 다 숨겨놨어요. 새언니 천재시네요. 우리는 치킨을 먹으며 시어머니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2시간 뒤에 나가셨어요.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요. 새언니, 이제 집에 가도 돼요. 엄마 집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가 내 편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새언니한테 하는 거 보면 저도 나중에 시집가기 무서워요. 집에 돌아와 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우이와 완벽한 팀플레이를 했다는 생각에 통쾌했죠.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르실 겁니다. 딸이 며느리 편이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계속 집을 뒤지고 물건을 가져가시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안방 서랍장에 큼지막한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것도 아주 비싸 보이는 황금색 자물쇠로요. 그 주 주말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 도둑이 들었어. 뭐? 도둑? 안방으로 뛰어가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절단기로 잘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절단면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서랍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요. 서랍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도둑놈이 다 가져갔나 봐. 관리실 가서 CCTV 확인해 볼게. 30분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에는 관리실에서 받은 절단기 대여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도둑이 아니었어. 그럼? 관리실에서 그러는데 엄마가 오늘 오후 2시에 절단기 빌려가셨대. 신분증까지 맡기고. 어머니가? 미쳤나 봐. 엄마가 우리 집 서랍장을 절단기로 부순 거야. 관리실 직원이 용도를 물어봤는데 집 수리한다고 하셨대. 남편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근데 여보, 서랍장에 뭐가 있었어? 어머니가 뭘 가져가신 거야? 비어 있었어. 뭐? 그럼 자물쇠를 왜? 혹시 몰라서 어머니가 설마 자물쇠 채운 서랍장까지 열어볼까 싶었는데 열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른 곳에 둔 거야. 아, 그런데 그 설마가
설마가 아니었네. 응, 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 했지. 근데 진짜 하셨네.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당연히 다용도실 금고에 있지. 내가 바보야? 어머니가 매주 오시는데 안방에 뭘 두겠어? 통장, 도장, 귀금속 다 거기 있어. 여보, 천재야? 이제야 알았어?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째야, 서랍장 정리하다가 자물쇠가 고장나서 열어봤는데 정리하다가 자물쇠가 고장났다고요? 절단기로 자른 걸 정리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뺏었어요. 엄마, 절단기로 남의 집 가구 부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재물 손괴예요. 남의 집은 뭔 남의 집이야? 관리실 직원들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절단기 빌려갔다면서요. 아니, 내가 창피해 죽겠어요. 그날 남편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8자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통보했죠. 엄마, 앞으로 우리 집 출입 금지예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빈 서랍장 하나로 시어머니의 절도 본능을 완벽하게 증명했으니까요. 역대급 함정 작전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조용하다 싶었는데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첫째야, 우리 좀 얘기해야겠다. 어머니, 남편이 출입 금지라고. 중요한 얘기야. 네 임신 문제 때문에 왔어. 임신 문제라뇨. 결혼 3년 차인데 아직 아이가 없는 걸 문제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첫째야, 네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조상이 노해서야. 네? 조상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대. 특별 기도 받으면 바로 임신한대. 어머니, 저희는 아직 계획이 기도비가 2천만 원이야. 당장 준비해. 2천만 원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뭐가 문제야? 애 하나 낳는데 2천만 원도 아까워? 아니, 기도하는데 왜 2천만 원이? 이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야. 기도하면 100% 임신한대. 쌍둥이도 가능하대. 쌍둥이도 가능하다니요.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그런 돈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금고에 돈 숨겨놨잖아. 그건 비상금이에요. 그리고 2천만 원도 없어요. 그럼 대출 받아. 카드론도 있잖아. 대출 받아서 기도비를 내라고요? 손주 낳는 게 더 중요하지. 어머니, 혹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네가 마귀 들렸대.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래. 제가 마귀 들렸다고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당연히 그렇지. 그 목사님, 어머니한테 돈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건 왜 물어? 혹시 이미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네가 알 일이 아니야. 어쨌든 2천만 원 준비해. 싫어요. 뭐? 싫다고? 네, 싫어요. 사기꾼한테 돈 줄 수 없어요. 사기꾼이라니?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왜 2천만 원을 요구해요? 예수님도 공짜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죠. 네가 손주 못 낳으면 우리 아들이 너 버릴 거다. 그럼 어머니 아들이 그런 쓰레기라는 거예요? 뭐 쓰레기? 아이 없다고 아내를 버리는 남자가 쓰레기 아니면 뭐예요? 얘가 정말? 그럼 기도 대신 병원에 가볼게요. 어머님 아들 쪽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멀쩡해. 어떻게 하세요? 검사해 보셨어요?
너 같은 마귀 들린 여자가 문제지. 그래요. 제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줘도 소용없어요. 마귀는 기도 안 통한대요. 시어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네가 진짜. 말다툼이 격해지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아들 집에 절단기 들고 오는 시어머니시잖아요.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냐? 시어머니가 갑자기 계단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셨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계단으로 몸을 날렸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1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혼자 점프하듯이 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쿵쿵쿵 소리를 내며 계단을 구르더니 아래층 복도에 쓰러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살려줘요! 비명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가 나를 밀었어. 죽이려고 계단에서 밀었어요. 어머니, 제가 안 밀었어요. 혼자 뛰어내리셨잖아요. 거짓말. 이 여자가 날 밀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옆집 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바로 그 아주머니였죠. 매번 시끄럽다고 항의하시던 분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저 여자가 날 계단에서 밀었어요. 죽이려고. 옆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나, 지금 112에 신고할게요. 구급차도 부를게요. 아니에요. 제가 민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혼자. 하지만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신음하는 모습이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아니, 진짜긴 했죠. 자기가 뛰어내렸으니까요. 허리가 부러진 것 같아. 아이고. 어르신,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곧 올 거예요. 아니, 새댁은 왜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미쳤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제가 민 걸까요? 아니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혼자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죠.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일부러 저를 도발하고 계단에서 구르실 작정이었던 거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동생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형수,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형님이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었다고요? 미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혼자 뛰어내렸어요. 혼자 뛰어내렸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멀쩡한 사람이 왜 계단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혼자. 형님, 거짓말 그만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다 봤대요. 형님이 어머니랑 싸우고 있었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아이고, 준서가 엄마 여기 있어. 시동생이 달려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 첫째가 미영이가 나를 계단에서. 어머니, 왜 형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손주 얘기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나를 밀었어. 뭐? 손주 얘기를 했다고 계단에서 밀었다고요?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아, 네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정말이야? 아이, 엄마를 민 거야? 아니야. 어머니가 혼자 계단으로 뛰어들었어. 나는 1미터는 떨어져 있었다고. 형, 형수가 거짓말하고 있어. 누가 혼자 계단에서 뛰어내려? 아이, 그래도 미영이가 그럴 리가. 아주버님, 지금 어머니가 저러고 계신데 아직도 형님 편 들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 크게 신음했어요. 평소에도 첫째가 나를 미워했어. 절단기 사건 이후로 원한을 품고 있었어. 절단기 사건이 뭐예요? 그건 오해가 있었는데 첫째가 그걸로 계속 나를 무시했어. 오해가 아니라 어머니가 저희 집 서랍장을 절단기로 부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어머니를 계단에서 민 거예요? 앙심이 아니라 정말 안 밀었다고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누가 신고하신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구르셨어요. 형수가 밀었대요. 일단 진정하시고 목격자가 있습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봤을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 침착한 표정으로 상황을 둘러보시더니 경찰에게 다가가셨죠. 경찰관님, 저는 환자 남편입니다. 큰일 아닙니다. 어르신, 일단 조사는 해야 며느리와 아내가 말다툼하다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소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님, 저는 안 밀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쳐다보셨어요. 그래, 알았다. 일단 경찰분들은 돌아가시게 하자.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허리염좌로 일주일 입원하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계단에 던진 며느리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미영이 아니야? 돌아보니 시어머니 친구 정숙 아주머니였습니다. 맞네, 순자 며느리.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정숙 아주머니가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혹시 순자가 또 무슨 일 벌였어? 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저기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 카페에 앉자마자 정숙 아주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미영아, 네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이상한 교회요? 내가 몇 번 봤어. 시내 변두리 지하에 있는 수상한 곳 들어가는 거.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휴거 교회라고 하든가. 거기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 사기꾼이야. 휴거 교회라니 이름부터 이상했어요. 순자가 거기 돈을 엄청 갖다 바친다고 자랑하더라고. 천국 간다면서. 얼마나요? 억 단위로 현금한다고 들었어. 병철 씨는 모르는 것 같던데. 억 단위라니. 그래서 저한테 2천만 원을 요구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목사가 순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며느리가 마귀 들렸다고. 그래서 손주를 못 낳는다고 했대. 네, 그 얘기는 저한테도 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야. 며느리를 쫓아내야 복을 받는다고도 했대. 저를 쫓아내라고요? 응, 그래서 순자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 며느리를 내쫓을 방법을 찾는다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내가 부른 거야. 순자한테는 내가 말해줬다고 말하지 말고.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계단 사건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지만 순자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주머니,
그 교회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서 가까워. 다세대 주택단지 지하야. 간판도 조그맣게 붙어 있어. 내가 주소 알아봐 줄까? 네,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미영아, 고생이 많구나. 순자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 이상한 교회 다니면서 완전 딴 사람이 됐어.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일요일에 그 교회를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일요일 아침 저는 완벽하게 변장했어요.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까지 마치 스파이가 된 기분이었죠.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10시 정각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허리가 아프다며 입원했던 분이 팔팔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10분쯤 따라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휴거교회, 천국행 직통열차. 천국행 직통열차라니 광고 문구가 참 창의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지하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건물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지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기꾼들, 내 돈 돌려내! 한 아저씨가 화를 내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2억 헌금했는데 아내 병이 더 나빠졌잖아, 이 사기꾼들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헌금하셔야. 미친놈들, 한 번만 더 내 아내한테 연락하면 가만 안 둬. 그리고 당신들 내가 사기로 고소할 거야, 알아? 아저씨가 씩씩거리며 올라오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아가씨도 여기 가려고? 아유, 가지 마세요. 이 사기꾼들이에요. 아저씨, 잠깐만요. 정말 2억을 헌금하셨어요? 네, 이 아내가 암이라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집까지 팔았는데 혹시 증거 있으세요? 계좌이체 내역 다 있죠? 왜요? 저희 시어머니도 저 교회 다니시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고, 또 피해자가 저 교회 때문에 가정 파탄 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럼요, 서로 도와야죠. 저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번호를 교환하고 박상철 아저씨는 가셨어요. 건물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지하에 있는 그 교회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마주칠까 봐요. 대신 밖에서 계속 지켜봤죠. 1시간쯤 지나니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오셨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다른 신도와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오늘도 3천만 원 헌금했어요. 이제 천국 확정이에요.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세요. 내가 조만간 돈 더 모아서 5천만 원 더 헌금할 거예요. 3천만 원에 5천만 원이라니 정말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때 제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씩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편이었죠. 저 사이비들 편이 아니라요.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저녁 즈음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도 전화했죠. 여보, 지금 당장 시댁으로 와.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어머니 관련된 일이야. 엄청 심각해. 빨리 와. 시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만 계셨어요. 처제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심각하네. 아버님,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교회 갔다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아버님,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고 작은 교회라고 들었는데. 사이비 종교예요. 그것도 돈만 뜯어가는 사기꾼들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남편이 도착했어요.
헐떡이며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거액을 헌금하고 있어. 거액이라니 얼마나?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어쩌면 억대일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 통장 좀 확인해 봐야겠다. 시아버지가 서재로 가서 은행용 OTP를 가져오셨어요. 아빠, 제가 컴퓨터로 확인해 볼게요. 남편이 컴퓨터로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계좌부터 확인했죠. 이게 뭐야? 아빠, 정기 예금 해지하셨어요? 난 해지한 적 없는데. 3개월 전에 1억 5천이 출금됐어요. 뭐라고? 이번엔 시어머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계좌도 잔액이 거의 없어요. 1,000만 원씩 여러 번 출금됐어요. 다 합치면 얼마야? 2억이 넘어요. 노후자금 다 날아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요. 어머, 다들 모여있네. 무슨 일이야? 당신 2억을 어디다 썼어? 응? 그게 무슨... 휴거 교회에 헌금하셨죠? 천국 간다고요. 미영이 네가 그걸... 정말이야? 2억을 사이비에 갖다 바쳤다고? 사이비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야. 엄마 정신 차려요. 2억이면 노후자금 전부잖아요. 천국 가려면 물질을 다 버려야 돼. 목사님이 그러셨어. 미쳤구나. 당신 정말 미쳤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가리켰어요. 다 네 짓이지? 역시 목사님 말이 맞았어. 마귀 들려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제가 마귀라서 어머니가 2억을 사기꾼한테 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어. 며느리를 쫓아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계단에서 밀었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네가 날 밀었잖아. 어머니, 진짜요? 그 말 진심이세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니?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제가 정말 어머니를 밀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뭘 확인해? 네가 밀었잖아. 그럼 하늘에 맹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밀었다고? 당연하지. 하늘에 맹세코 네가 날 밀었어.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럼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에 있는 TV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화면에 복도가 나타났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말다툼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혼자서 계단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것도 확실히 보였죠. 이게 뭐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어머니가 혼자 뛰어내리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당신이 혼자 뛰어내렸잖아. 아니, 그게 영상이 조작된 거야. 엄마, 이게 무슨 조작이에요? 엄마가 혼자 점프하셨잖아요. 아니야. 첫째가 나를 밀었어. 이 영상은 가짜야. 당신 방금 하늘에 맹세했잖아. 당신이 믿는 신에게 맹세하고도 거짓말이야. 당신 아주 지옥을 가려고 작정을 했구만. 헌금을 하면 뭐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미영이한테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그게... 뭐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야? 목사님이 그래야 한다고. 목사, 그 사기꾼이 시킨 대로 한 거야? 며느리를 쫓아내면
우리 집안에 복이 온다고. 손주도 생긴다고. 그래서 계단에서 혼자 뛰어내린 거예요? 미쳤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 당장 그 사이비 교회 나가는 거 그만해. 안 그러면 이혼이야. 여보, 이 영 날리고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모두 드러났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미행하기 3일 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었어요. 그날 시어머니와 싸울 때 아래층 계단에서 누군가 올려다보는 걸 살짝 봤거든요. 헬멧을 쓴 사람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 부탁했죠. 그날 저녁 7시쯤 공용현관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요한 목격자를 찾아야 해서요. 부탁드려요. 다행히 직원분이 도와주셨어요. 공용현관 CCTV를 확인하니 배달기사 한 명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배달앱 로고가 선명했어요. 엘리베이터 CCTV도 확인했죠. 그 배달기사가 저희 아래층에서 내리는 게 찍혀 있었어요. 이분이 목격했을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래층 주민분께 그날 주문하신 게 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바로 아래층을 찾아갔어요. 죄송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배달시키신 거 있으세요? 아, 네. 치킨 시켰었는데요. 왜요? 혹시 어느 앱으로 주문하셨는지. 땡땡 배달앱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즉시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했어요. 그날 그 시간에 우리 아파트 배달하신 기사님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직접 드릴 순 없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그분이 중요한 사건의 목격자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가 기사님께 연락드려서 고객님 번호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제발 기사님에게 연락이 오기를 바랬죠.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요일 시어머니 교회를 미행하고 돌아온 그날 드디어 문자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배달기사 강민수입니다. 제 연락처 달라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배달기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죠. 안녕하세요. 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그날 저녁 저희 아파트 계단에서 무슨 일 보셨죠? 제가 시어머니를 밀었나요? 아니요. 할머니가 혼자 뛰어내리는 거 봤어요. 아주머니는 떨어져 있었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목격자를 찾은 거예요. 문자를 받고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만나자고 했죠. 카페에서 배달기사 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26살의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그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치킨 배달을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는데 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올려다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쳐다본 후 혼자서 계단으로 뛰어내렸다고 증언했죠. 제가 1m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헬멧 바디캠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배달 기사들은 안전과 분쟁 예방을 위해 바디캠을 착용한다고 했죠. 다행히 영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완벽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단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강민수 씨는 흔쾌히 그 영상 파일을 제게 전달해 줬어요. 살해금도 거절했어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죠. 필요하면 경찰 조사 때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깊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시아버지가 정말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자 시어머니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정신 차리겠다고요. 시아버지는 조건을 내걸었죠. 사이비 교회 완전히 끊고 정신과 치료받을 것.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어요. 그 휴거 교회는 시아버지가 바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로요. 놀랍게도 박상철 아저씨를 포함해 피해자가 20명이 넘었어요. 피해 금액만 50억이 넘었죠. 결국 그 목사라는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헌금한 돈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죠. 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종교 중독과 편집증이라고 진단했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죠.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배달기사 강민수 씨에게는 따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주문할 때마다 음료수를 서비스로 놓고 가곤 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집은 평화롭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오시지만 예전처럼 무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시죠. 지난주엔 제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오셨어요. 아, 그리고 임신 소식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2천만 원 기도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계단에서 밀었다고 거짓말한 그 사건이 오히려 모든 걸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니체가 말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거짓으로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떨어지셨어요. 거짓은 제 아무리 교묘해도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진실은 태양과 같아서 가릴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도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 이제야 진짜 빛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